이번에도 도서관에서 눈을 가리고 아무 책이나 뽑아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선택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책. 이번에는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루틴의 힘 2. 원도 아니고 2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직장인도 아닌데 소제목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커리어에 집중하게 해주는 루틴 이야기라길래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난 직장인도 아닌데 이걸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읽고 나서도 과연 이 책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또 이 책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성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 다양한 리더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루틴을 짧게 나눠 쓴 형식이라 읽기 전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이 과연 하나의 결론으로 모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책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며 첫 발걸음을 뗀 경험을 떠올리니 어떤 지식이든 알아두면 나쁠 것 없고 두 번째 책 속에 든 지식 역시 어쩌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고 갈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생 선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남겨둔 조언을 조용히 건네받는 느낌이랄까요? 나름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책을 끝까지 읽어봤고요. 지금은 이 책을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같이 맞서 싸울 무기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루틴이라는 게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루틴이라고 하면 대단한 자기관리부터 떠올리잖아요. 새벽 기상, 철저한 계획, 흔들림 없는 실행력.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루틴은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사람이 만든다고요. 루틴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이는 곧 꾸준함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 잘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쉽게 만들어두고 방해 요소를 줄이고 작게라도 계속 이어가는 방식. 루틴은 결심이 아니라 설계라는 말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같았습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계속하는 사람, 한 번의 폭발적인 노력보다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반복은 우리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열정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계속 타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무조건 열정만 쫓는 건 어쩌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좋아하는 일이라 해서 그 열정이 저절로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열정을 버티게 해주는 힘.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실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꿈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이는 전문성은 분명 나를 앞으로 밀어줄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루틴이라는 건 열정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열정을 지켜내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남았던 생각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짠! 하고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이 책이 전하는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영원히 완성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스스로를 계속 다듬는 태도.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엔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낙관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끝난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고 계속 수정하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 태도는
실패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실패나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실패는 후회로 남기보다 자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시대에는 위험을 피하는 선택이 더 현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차피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편이 오히려 나를 더 멀리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요한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인데요. 넘어졌느냐 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가.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실패 가능성과 같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불확실한 요소들은 오히려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게 정해진 세상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새로운 길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우리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움직이는 관현악 연주자가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리듬에 기꺼이 몸을 맡길 줄 아는 재즈 밴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는 사람. 어쩌면 루틴이라는 건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아주 조용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루틴이 꼭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는 점. 많은 창작자들과 리더들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생각을 공유하고 과정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자신들의 중요한 루틴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혼자 해내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 속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아이디어를 완성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완성일 때부터 나누고 부족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 과정 안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혼자서 완벽을 만드는 대신 함께 다듬어가는 방식.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책이 말하는 건 단순히 소통의 중요성뿐만이 아닌데요. 소통에도 분명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통이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가. 즉, 말 그대로 양보다 질이라는 뜻인데요. 누군가의 생각을 꺾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기존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피드백. 비난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한 관계. 이 책 속 사람들은 정답을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이 가능하려면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먼저 서로를 믿는 관계를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루틴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은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 법. 혼자 반복하는 힘과 함께 나누는 힘.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오래가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혼자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큰 결심 대신 작은 반복 하나, 그리고 사람 하나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회더라도 내심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자신에 대한 의심은 결국 발전을 저해한다. 지능, 창의력, 자제력, 매력, 운동신경과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경험, 노력,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 변화는 언제나 실제로 가능하다. 노력 없이 개발되는 능력은 없다. 나중에라도 그런데 난 이거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을 떠올려라. 당신은 단지 아직 잘하지 못할 뿐이다. 오늘은 루틴의 힘 2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지만 오래가는 루틴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